먼저 강원도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분입니다. 강원연구원 이원학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원연구원 이원학입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첫 청년 대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ICT 기업 더픽트의 전창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대표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리고 이 청년 대상 어떤 취지의 상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지금 강원도가 밀고 있는 캐치프라이즈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이지 않습니까? 결국 미래산업의 그 주역인 청년, 그 청년들에게 어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내고 또 이 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해서 지자체에서 인정받는 청년 기업인들을 보면 연구위원 입장에서도 좀 뿌듯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최근에도 강원도의 인구 이동 현황에 대한 연구 자료를 좀 발표를 하셨는데 인구 문제에 관련해 어떤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오셨는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인구 사람들이 지역에 있어야 지역의 그런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이 지속 가능한 그런 네.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 이제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그렇죠. 또 2만 명대, 3만 명대 또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12개고요. 지역 소멸 지역이 16개로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뭐 폐강 지역 같은 경우는 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고 있고 네.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통합 이전하고 있고 그래서 젊은 층 생산 가능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겪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의 이동이 좀 자세하게 알아야 대책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하게 인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역 소멸 관련된 연구까지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본래 연구 분야가 인구 통계 쪽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이제 기후변화 에너지 쪽을 했었고요. 통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학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다뤘었는데 제가 연구원에 오면서 한 10년 넘게 이제 폐강 지역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폐강 지역 연구를 하다 보니까 폐강 지역이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또 전국에서 가장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고 과거에는 되게 인구가 많았었고 활성화됐던 지역인데 지금은 산업 기반도 무너졌고 인구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역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구, 그다음에 인구에 따른 지역 소멸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문제, 그다음에 인구를 좀 더 세분화돼서 분석해 보자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춘천에서 미래를 그리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한림대학교의 창업 동아리로 이제 시작을 한 청년 창업 기업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춘천에 정착하면서 느꼈던 점은 청년, 특히 사회초년생인 저희 대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 기관들과 지자체의 어떤 정책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학 안에서 인큐베이팅을 받을 땐 창업 동아리 같은 활동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우리 다양한 이제 정부 부처의 정책들을 그 예산들을 활용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ICT 분야는 우리 춘천시 산하기관의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 또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강원테크노파크라든지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처음에 극초기서부터 초기, 중기 이렇게 창업 도약을 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스텝씩 잘 밟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회사 기업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정책들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이제 저희가 이제 모색할 때
이제 그런 거에도 이제 많은 이제 투자와 이런 연계들이 되면서 이제 VC들의 어떤 그 도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창업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서 좀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우리 MC 기자님처럼 전 기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 가상현실, 이 VR이라는 기술을 혼자 독학하게 됐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VR을 가지고 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선택한 이유로 늘 고민했던 것들, 결국 수도권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청년 창업가들에게 투자하는 다양한 VC들도요. 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은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언제 나올 거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춘천 지역에 남아야 되는 이유를 계속 찾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창업 4년 차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춘천 지역에 남아 있어야겠다. 그리고 춘천 지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매출 구조만 보더라도 이제 매출의 한 80%는 다 서울, 수도권 그리고 다른 타 지역의 매출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 같은 IT, 첨단 산업 같은 이런 분야의 기업들은 컴퓨터와 이런 책상, 의자만 있으면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단지 이제 더 좋은 인재를 어떻게 기업에 유치를 해오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 그것들이 저희에게 가장 고민이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창대 대표 같은 사례가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인구 절벽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먼저 인구 통계 현황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원학 박사님, 최근 강원도의 청년 인구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저출산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 60년대 그다음에 70년대 초반까지 보통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이제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100만 명 가까이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3만 명, 그러니까 많을 때보다 거의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죠. 네.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젊은 층의 인구는 되게 적어지고 그렇죠. 고령자들은 이제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제 고령자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이제 청년을 우리가 20에서 39세라고 정의를 했을 때 국가는 2021년도에 30%가 요 나이대였습니다. 근데 2023년 작년에는 25%로 이제 5% 정도 줄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26%에서 21%로 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현재 20에서 23세 인구는 5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고 강원도의 평균 연령 같은 경우는 47세.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인구의 평균값이 47세이고요. 고령화율은 24%. 좀 전국 단위보다 한 4% 정도, 4세 정도 높은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6%였는데 10년 만에 21%가 됐으니까 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한 15%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오히려 지금 출생아 수가 더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직면한 그 문제가 크고 이제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만간에 한 20년 후면 절반 정도가 이제 65세 이상의 이제 고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인구 자료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 가능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도달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몸담고 있는 강원연구원에서 지역 맞춤형 전출입 통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통계 자료를 좀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도내 18개 지자체에서 어떤 인구 증가함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한 지역의 인구를 얘기를 할 때 태어나고 사망하고의 자연적인 증감과 우리 지역의 인구가
전입하고 전출하는 사회적 이동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네. 출생 사망은 되게 이제 그 신고를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네. 우리가 이제 어디론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지역 가서 전입 신고서를 작성을 그렇죠. 합니다. 이 자료를 통계청에서 한번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모으면 1년에 한 7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1년에 700만 명, 10년이면 7천만 명, 20년이면 1억 4천만 명 정도의 인구의 이동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집한 데이터를 보통의 일반인들이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이런 분들이 좀 쉽게 활용해서 정책을 수립하려면 네. 쉽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가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매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그 마이크로 원시 데이터를 갖고 우리 지역 시군 단위까지 얼마나 인구가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변화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랑 가장 인접하고 수도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강원도로 몇 명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이동하는지를 보려면 2023년 1년 동안 오신 분들을 이제 살펴보면 네. 보는 것처럼 직업에 따라서 5,167명, 가족 때문에 4,900명 등 해가지고 네. 16,000명이 이제 전입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20대는 그럼 몇 명이 올까를 조회해 보면 20대를 체크해주면 4,795명이 이제 전입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나가신 분들. 서울로 이제 네.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20대가 7,436명 엄청나게 많죠. 3,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전체를 따졌을 때는 17,164명. 그러니까 전체 나이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대에서는 거의 3,000명 정도가 차이 나는 이런 흥미로운 게 현상들이 근데 나타나는 거죠. 네. 전입 전출 이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인들이 이사할 때 왜 그쪽으로 네. 이사하는지를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될 수 네. 있고 네. 나이도 좀 더 세분화돼서 우리가 좀 더 예. 구체적으로 20에서 24세까지만을 볼 수도 있고요. 아, 이제 조회를 하면 네. 3,975명이 20에서 29세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좀 더 자세하게는 뭐 강원특별자치도 여기가 춘천이니까 춘천에서 이동하는 사람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춘천에서 네. 서울특별자치도로 843명이 이동하는 이런 시군 단위, 그다음에 사유, 아, 네. 성별, 나이대까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료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를 주면 네. 우리 지역에서 과연 인구가 왜 줄어드는 걸까? 어디로 자꾸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까?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뭐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 우리는 그러면 이 원인을 해결해 주면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네.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네.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은 매년 이제 자료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1년치의 자료를 업로드를 해주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분석해서 도민 전체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시스템에 가입하셔가지고 그 회원 가입만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청년 인구의 전출이 좀 아주 많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돼 있을 만큼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데 전 대표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의존이 심하다는 부분 좀 체감을 좀 하십니까? 네. 특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 기업인이라면 뭐 네. 당연히 이 체감하는 거는 다들 동감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유출되는 게 저는 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청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일자리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기업의 문화라든지 기업들의 사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 청년들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이제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이제 구직자였고 지금은 사람을 뽑는 입장이지만 이제 구직자이던 시절에 사실 제가 취업하고자 할 만한, 그러니까 취업하고 싶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역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도 이제 대학들이 이제 기업들이랑 같이 어떤 가족 회사 같은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장 실습이라든지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기업들에 한번 이제 현장 실습을 체험해 본 학생들, 그러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혹은 동기들에게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기업을 경험해보고 기업의 어떤 복지라든지 어떤 나의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사실 강원도를 떠나야겠다. 후배들에게 강원도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거기서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풍토가 대학 내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도 사실 졸업하고 나서 내가 일자리를 구하려는 강원도 내가 아니라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향하게 되는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사님, 강원도의 청년 인구 유출은 좀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뭐 비단 그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청년들이 그나마 일자리 때문에 이제 오는 지역이 수도권과 충남 정도 이제 네네. 그 중부권이 이제 해당이 되고 네. 영호남을 포함해서 이제 강원도는 청년 인구의 유출, 수도권 집중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역에는 이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에서도 좋은 일자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지방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 제가 조사한 바를 따지면 전체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작년 빼고는 한 10년 동안에서는 계속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유독 20대에서만 매년 한 3천에서 6천 명 정도가 순유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제외하면 적을 때는 3천 명, 많을 때는 6천 명 정도의 순유출이 있기 때문에 이 20대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역의 이제 고령화를 앞당길 수 있고 출산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청년층의 유출은 또한 그 지역의 그 활력을 좀 낮추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되고 특히 강원도에서 20대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강원도에 주로 오는 연령대는 대체적으로 좀 어떤가요? 강원도에서 순유입으로 따지면 제가 작년까지 이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0세에서 39세까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40에서 60세 정도까지가 이제 플러스인,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오지만 젊은 층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20대의 문제도 있었지만 과거에 이제 10에서 19세의 그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이유가 교육에 대한 이유가 좀 발생. 그러니까 10에서 19세 때는 플러스였어요. 과거에는 그 순유입이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 교육 때문에 이 유출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저희한테는 유출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강원도를 떠나고 네. 대신에 이제 장년분들은 또 강원도를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전 대표님, 30대 청년으로 체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 대표로서 좀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보통 중소기업에 보면 이제 이 청년들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의 타격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문화가 많이 바뀌고 또 중소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리더십과 이 오너십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보는데 이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제 조금 이 회사에서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기성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매출과 일자리 그리고
어떤 업무의 효율 이런 것들만 하는 이제 어떤 기업의 성장만 바라보고 네, 있는 네. 그런 문화 풍토에서 이제는 직원의 생애 주기를 좀 고민하고 이제 직원들의 어떤 재직자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기업 문화로 변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의 어떤 성장이 나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최근에 MZ 세대들, 네네. 20대, 30대들은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재직자들을 위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네. 또 심지어 그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업이 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34분 중에 한 31분이 지금 청년 이제 재직자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재직자들 또 수도권에서 모셔오는 청년 그런 역량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모셔오냐면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입사와 동시에 그들이 전세 자금 대출의 보증금이라든지 네. 월세 보증금, 네, 네. 그 주택 구입에 필요한 그런 구입 자금들을 저희가 1,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네. 근데 그런 대출들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기 때문에 기업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재직자에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업들이 그 기업 이윤을 가지고 그 경영진들끼리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재직자들에게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강원 지역을 선택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그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 각박한,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지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특히나 월급을 제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거 여건과 주거의 어떤 행태를 보면은 원룸, 투룸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을 찾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격적으로 기업에서도 지원해주고 거기에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닭장과 같은 그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원도의 어떤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목표만 딱 정해진다고 하면 저는 저희 회사의 케이스들처럼 이 강원도로 유입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을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려면 기업이 좀 변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좀 새로운 시각 같은데 주변 이제 그 다른 기업 오너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거에 좀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까? 다른 분들도? 사실 그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대표님들의 연령대가 많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기업을 성장시켜 왔던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청년 인재들이 들어오면 키워놨더니 떠난다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거나 그리고 최근 사실 저희 중소기업들이 가장 좋았던 정책 중에 이제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그러니까 직원들은 네네. 청년 직원들은 어떤 자신들의 목돈을 만들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훌륭한 청년 인재를 회사에 이렇게 채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부여하는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강원도에도 일자리 안심 공제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업들이 참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기업 오너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2년 있다가 도망가더라 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제도 자체가 2년을 같이 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부여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2년 있다가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 정책이 2년만 붙잡아 놓을 수 있다고 해서 제도의 문제다라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2년 동안 그 청년들이 이 미래의 어떤 그 확실한 어떤 목표 지향적이고 또 어떤 비전과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가지는 것. 그것들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야 실제로 강원도의 청년 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내 문화가 좋은 기업들 몇몇 기업이 사실은 강원도와 기초단체 여러 지자체들이 만드는 수많은 정책보다 전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나가는 청년들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시기가 훨씬 늦어지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25살부터 39살 청년 가운데 미혼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도 7만 명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혼 비율 증가와 경제적 독립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결혼을 안 하는 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혼율이 높다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게 이제 생활비, 물가 같은 것들이 높잖아요.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1인 가구로 독립하든지 이제 혼인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혼인도 안 했고 주거비도 높고 네. 생활비도 높다 보니까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조성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2000년도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비율이 한 46%였는데 예. 최근에는 이게 55%로 한 10% 정도 이제 그러니까 강원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제 부모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같이 사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주거 형태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굳이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 부모가 우리 어느 정도 이제 경제력을 갖춘 부모 세대들은 아파트나 자가를 대부분 갖고 있고 거기에 원래 자기가 이제 거주하던 방들이 있었고 또 부모와 같이 식사하면서의 그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타지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 부모랑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주라든지 그런 혜택들 이런 것들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어야만 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도 이런 좀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캥거루 쪽 문제는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재직자의 80%가 원래 거주하던 본가가 이제 다른 타 지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가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실제로 타 지역에서 이제 채용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 대학에 있는 친구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 춘천만 해도 한림대학교, 이 강원대학교, 성심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이미 독립된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타 지역에 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원룸에 살든 기숙사에 살든 이제 독립되어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지금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캥거루족이 많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만 봤을 땐 사실 그렇게 비율이 높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강원도에 지금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청년 인재를 채용했을 때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에 채용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청년들도.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청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나면 사실 부모님과 이렇게 분가를 하고 싶고 또 나만의 어떤 일상을 찾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집에서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바꿔 말하면은 우리 전 대표님이 운영하는 기업은 여건이 좋아서 그 부모님을 떠나서 사는 분들이 많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청년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 재직자들의 생애 주기를 같이 고민해 주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면 결국 이런 캥거루족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이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만일 원하는 직업과 임금 수준이 보장되면 수도권의 청년들이 강원도로 전입 올까요? 강원도에 안 오는 청년이 있다면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까요? 기업인들의 강원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전 대표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 간담회에 가서 제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급여 조건을 맞추는 그런 정책들뿐만이 아니라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재직자들이 매력적인 기업 문화와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임금 노동자를 수십 명, 수백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고임금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곳에는 그 간담회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일반 서비스업이라든지 다양한 업종에 있는 분들이 같이 오셨던 행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반복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급여가 올라가면 이제 제품의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 급여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근속 연수가 높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청년 재직자나 청년 신규 채용자를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이 첨단 산업 글로벌 도시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고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기업의 기술력이 고도화되고 그 기술의 고도화됨과 따라서 매출도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기업들은 저희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좀 제조업이라든지 일반 관광업, 서비스업의 부분의 점유율이 더 높다 보니까 사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어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결국엔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력이라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면 그 회사가 과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임금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들을 기업에 오랫동안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사실 강원도와 이 기업인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인들끼리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사실 그런 능력 있고 역량 있는 기업을 유치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가 돼서 그 능력 있는 기업들을 보면서 이 도에 있는 기업들도 자신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강원도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산업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결국 이 강원도의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기업의 이제 경영이 어려워도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일들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박사님께서는 뭐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필요한 요소, 방안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사회에 팽배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권을 떠나면 좀 나고자가 됐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좀 인식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국가적으로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는 일자리가 있지만 그 둥지 그 살 곳이 별로 마땅치 않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거 안전망을 좀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이 회사에서는 이제 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출해 주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나 자치단체나 기업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제 그런 집들을 늘려서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청년들은 그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문화, 여가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최근에 뭐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지원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좀 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약간은 이제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런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곳에서 살고 싶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 여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간의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는 같아요. 과거보다는 많은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뭐 라이즈 사업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 대학이 그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와 이런 것들에 같이 연계하는 그런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은 어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노후 산업단지 같은 데 근무하라고 하면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대표님 회사처럼 IT 기업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곳이 아니라 대학 안이라든지 그 도심지 안의 공간에서 충분하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대학이나 이런 데 자리 잡고 같이 그 안에서 하면 일자리도 더 채용도 쉬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저 회사가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매출액이 높아, 복지도 되게 좋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굳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그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 그 회사에서 인턴도 하고 체험도 하다가 나는 여기에 진짜 정착해서 최고의 직장으로서 여기를 만족스럽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도심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도 조금 더 문화적으로 또 첨단적으로 고도화시켜 준다면 굳이 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여기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자리고요. 일자리가 그 청년들이 만족하는 일자리 형태로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 체계가 되어야지만 진짜로 그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강원도에 오면 이런 혜택이 있더라, 이런 장점이 있더라, 홍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사님이 그 생각하시기에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청년 붙잡는 정책들, 좀 거주할 수 있는 정책들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를 하세요? 과거보다는 그런 그 보증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장벽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 자리 잡기 위해서 그리고 주거 형태도 아직 결혼하기 전에 미혼의 그런 세대들이 원룸이 아니라 약간은 조금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신혼부부 같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데 좀 장벽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 인구 증가와 지역 소멸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를 증가하는 방향이 꼭 출산 장려와 전입 유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관계 인구, 생활 인구 형성을 통해서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적극 시도되고 있는데, 이 박사님, 지역 인구의 개념이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까지 확장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관계 인구의 개념이 그 일본에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됐었던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감소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생활 인구를 좀 반영을 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자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거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오는 생활 인구들이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세컨하우스라든지 뭐 방문 인구들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광공사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이 이제 한 지역에서 정주할 때 그 지역에 소비하는 경제 그런 것들과 한 사람이 이제 50일 여행객이 50일 정도를 숙박을 하면 그 정도의 금액을 쓴다고 해요. 보시면 이제 거기다 대부분 이제 밖에서 음식을 사 드시고 숙박 시설에 잠을 자고 관광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경제 효과가 그렇게 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꼭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거죠. 춘천에서 얼마 전에 뭐 1,000만 명의 이제 관광객이 춘천을 방문한다라는 기사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얼마 전에 이제 태권도 대회라든지 이런 뭐 여름철에 이제 동해안 같은데 이제 생활 인구들이었죠. 대부분 생활 인구들이 오게 되면서 이분들이 소비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역에서는 그 소비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럼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그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도 주말에 이제 와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대표적으로 속초 같은 데가 한동안 동해안 쪽이 세컨하우스로서 이제 곽광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오면
아파트 주거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소비력도 많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관계 인구,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게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에서 강원도가 12개 지역만 이제 선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6개 지역은 이제 제외가 되어 있는데 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강원도의 18개 시군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줘서 그 비수도권 지역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전 대표님은 강원도의 인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눈여겨보고 있는 점이나 반대로 좀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곳에 LH 아파트 같은 어떤 임대주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 도시처럼 땅이 좀 많고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보다 낮은 이제 지방 도시에 사실 그런 LH 아파트나 어떤 우리가 흔히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또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서 만든 주택을 늘리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 청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주거 여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 지방 도시에 내려오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고임금 노동자 네네. 그리고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이 지방 도시를 선택할 때는 사실 정원 생활을 좀 꿈꾸는 친구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 같은 금액으로 한 투룸과 혹은 되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사는 그 어떤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좋은 아파트에 살기 위해 또 지방 도시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인구를 이렇게 늘리는 데에서도 저는 이 주거와 관련해서 이제는 어떤 주거를 지원하는 거에서 오히려 그 주거를 살 수 있는 대출 정책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 다 공감하시는 거겠지만 강원도 춘천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저희 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 8호 광장에 되게 이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짓고 준공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그 대출을 받고 그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저희는 다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자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자부담으로 하는 저희가 되고 나머지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대신 그 이자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곳에 투자를 하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함으로써 근무 여건을 만들고 또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들을 그냥 무작정 지원을 받는 거에서 내가 저 집을 살 수 있도록 저금리로 좀 금리를 보전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청년 유인 정책들을 좀 이렇게 구체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의 역할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특수목적 자금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금들도 재직자들에게 조금 더 그런 혜택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문화 복지를 만들 수 있는 이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하면 그 자금을 기업에게 대출을 해줘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청년 유인 정책을 만드는 걸 지자체나 정부 정책으로 직접 하기보다는 기업의 힘을 좀 빌려서 어떤 그런 걸 잘 만들어내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자금을 대출해줘서 그 기업이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강원도의 인구 정책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가 지금 미래비전 글로벌 도시 그 정책 하면서 네. 인구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0만 명을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이민 아니면 외국인 일자리 근로자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진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법에 그런 것들이 좀 네. 반영이 필요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략산업 특화단지라든지 기업혁신파크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지정을 받아서 이제 그 조성하고 육성하려고 해도 다양한 또 다른 규제들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큰 혜택이 없는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정부에서의 그 규제 개혁, 규제 해소 같은 것들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많은 해외 사례를 보면서 외국인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수용태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적으로나
그 사회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 옆에 친구나 가족과 같이 편안하게 그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다양한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점 대표님부터 해주시죠. 이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왜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매번 저희가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의 첫 청년 창업을 했던 그 첫 마음가짐,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재직자들에게 투자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늘리고 싶고요.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 기업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 많이 고용해서 저희 청년 우리 지역에서 이제 토종 어떤 청년 창업가 중에서 상장사로서 좀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되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사실 앞으로 해야 될 그 미션 중에 외국인 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글로벌에 대한 어떤 니즈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세계 태권도 주니어 태권도 대회처럼 국제 대회를 또 유치해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외국인 어떤 근로자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이 AI나 인공지능 기술들이 막 나오면서 사실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제 그 연령대가 사실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초년생이 가면 갈수록 중소기업에 이 채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이 한 3에서 7년 차의 근로자들이 1인분 하던 거를 AI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지금 5인분, 7인분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신입 직원이 후배가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한때는 구직자였지만 기업에서 현장 실습과 인턴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좀 늘렸으면 전 좋겠는데 이제 저희도 계속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할 예정이고 그런 과정에는 우리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와 같은 우리 지역의 대학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또 저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인재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학과들이나 혹은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대학과 같이 협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자체와 대학 또 기업이 이제 협업을 그 말씀을 해주셨고 이 박사님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멋있는 청년 기업가를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그런 좋은 이야기 들어서 이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에 있는 정책연구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어서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고 또 강원도가 춘천시가 이런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대표님께서 코스닥 상장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시나 도에 제안해서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